새벽 5시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7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을 차리는 게 습관이었지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20년 아들 도연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올해 38인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가네.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 과장까지 됐지만 결혼은 번번이 인연이 안 닿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운 아들이라 눈이 높다는 소리도 들었지요. 그런데 바로 어제 도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에요. 순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짝을 찾은 것입니다. 경로당 친구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무슨 좋은 일 있나? 얼굴이 환하네. 박명숙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살짝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지요. 우리 도연이가 여자친구 데리고 온대요. 경로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어머, 드디어? 어떤 애가? 직업은 뭐래? 나이는? 키는? 얼굴은 예쁘대? 질문 공세가 쏟아졌지만 순자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아꼈거든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선 여자를 보고 말문이 막혔지요. 키 17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늘씬한 몸매였습니다. 얼굴은 텔레비전 속 연예인처럼 하얗고 갸름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에는 핑크빛 매니큐어가 반짝였지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설인이라고 해요. 목소리까지 곱고 우아했습니다. 순자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저런 여자를 어떻게 해? 거실에 앉은 설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세요. 규모가 꽤 큰 편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요. 지금은 아버지 병원 운영을 돕고 있어요. 설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물을 몇 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이 50억 정도 될 거예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없게 느껴졌지요. 아들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설인이 대단하지? 나보다 훨씬 잘났어. 그러나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점심 준비해뒀어요. 같이 드시죠. 순자는 정성껏 차린 음식상을 내왔습니다.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보쌈까지 아침부터 4시간을 들여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어머니. 설인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글루텐 불내증이 좀 심해서요. 글루텐? 순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설인이 설명했지요.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배가 아파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흔한 증상이거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제가 따로 시켜 먹을게요. 괜찮으시죠?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골 음식은 제 체질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인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골 음식이라고요? 20분 후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샐러드와 닭가슴살 구이, 그리고 스무디 한 잔이었지요. 설이는 그것만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게 제일 편해요. 순자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갈치조림이 쓸쓸해 보였지요. 아들 도연은 눈치를 보며 어머니 음식을 먹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했습니다. 설인이 명품 가방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고급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또 왜? 순자는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피부가 좀 건조해 보이셔서요. 이거 쓰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순자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기 피부가 거칠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오후 4시쯤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설인이 말했지요. 다음에 또 뵐게요, 어머니. 좋은 시간 되세요. 도연이 어머니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설인이 괜찮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혼자 남은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은 음식들만 남아 있었지요. 뭔가 이상한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지요. 순자야, 어제 며느리감 만났다며? 어땠어? 박명숙 할머니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그게 병원 원장 딸이래요.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 상속받을 재산이 50억이라던데. 경로당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50억? 아이고, 순자야 대박 났네. 우리 도연이가 복이 터진 거야.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순자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실 소파 틈새에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설인이가 두고 간 건가? 순자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가방이 열려 있었고 안에 뭔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꺼낸 것은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었지요. 2장, 3장, 4장. 이름도 사진도 전부 다른 주민등록증들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신분증을 갖고 다니는 걸까요? 가방 안을 더 뒤져보니 현금 다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통장 사본들도 수북했지요. 순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손에 쥔 주민등록증들을 바라봤지요. 내가 뭘 해야 하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온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설령 아들이 원망한다 해도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 순자는 가방 속 주민등록증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쳤지요. 오늘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 순자는 동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설인의 가방에서 꺼낸 주민등록증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이 누구신데요? 순자는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 아들, 여자친구예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 사기 전과 사범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기범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지요. 결혼 사기로 3번,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1번 처벌받았네요. 최근 출소는 작년 11월이에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지요. 그리고 어르신, 이 주민등록증 위조된 거예요. 사진만 바꿔서 만든 가짜입니다. 직원의 말에 순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들었지요. 동사무소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사기꾼한테 속고 있구나.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지금 당장 집에 와야겠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사인데. 일 없어. 당장 와. 평소에 절대 소리 지르지 않던 어머니의 목소리에 도연은 놀란 듯 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1시간만 기다려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린의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안에서 나온 주민등록증들, 사진들, 통장 사본들을 하나하나 펼쳐놓았지요. 증거를 확실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1시간 후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놀라서 택시 타고 왔잖아요. 순자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좀 봐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주민등록증들을 보며 입을 벌렸지요. 이게 뭐예요? 내 여자친구 가방에서 나온 거야. 순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기 전과 사범이라는 사실도 주민등록증이 위조됐다는 것도요. 그런데 도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설마 서린이 가방을 뒤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도연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순자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서린이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뭐? 도연아, 정신 차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린이 들어왔지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 오빠한테 전화 왔길래 제가 같이 왔어요. 서린은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다가와 주민등록증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아, 이거 제가 두고 간 거였네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왜 내 이름이 서로 다른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많은 거냐? 서린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입양됐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여러 번 바꿨고요. 도연이 깜짝 놀라며 서린을 안았습니다. 서린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순자는 기가 막혔지요. 거짓말 하지 마. 동사무소에서 다 확인했어. 서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처음부터 싫어하셨어요. 제 음식도 안 드시고 제가 하는 말마다 트집 잡으시고. 뭐, 내가 언제. 도연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엄마, 당신이 내 행복을 질투하는 거예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엄마는 내가 평생 엄마 옆에만 있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서린이가 미운 거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혼자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도연아, 엄마가 널 위해서.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은 서린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서린이 나가면서 순자를 돌아봤지요. 그 순간 서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순자는 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지요. 물을 마시려는데 약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먹던 수면 유도제였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반 알씩 먹는 약이었지요. 순자는 약통을 열려다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약 색깔이 달라진 것 같은데? 분명 하얀색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노란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약통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러다 문득 오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서린이가?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순자는 약통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지요. 대신 치매 예방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박명숙 할머니가 다가왔지요.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서린의 가방에서 나온 주민등록증들, 사기 전과 사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들의 반응까지요. 명숙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여자가 진짜 사기꾼이구먼. 그런데 도연이가 왜 그래? 모르겠어요. 완전히 홀린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순자야, 그런 여자 절대 안 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근데 아들이 믿질 않으면 어쩌겠어? 참 난감하네.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때 경로당 한쪽에 앉아있던 최순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흥신소 하는 사람 있어. 거기 연락해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신소요? 그래, 그 여자 뒤를 밟아서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돼. 그래야 도연이도 정신 차리지. 순이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은 그것뿐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흥신소 명함을 받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연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지요. 도연아,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순자의 집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했지요. 타일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온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이 크지 않았지요. 허리에 차고 있던 오래된 보호대가 충격을 흡수했던 것입니다. 순자는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손에 미끌미끌한 액체가 묻어났지요. 냄새를 맡아보니 식용유였습니다. 이게 대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일부러 욕실 바닥에 기름을 뿌린 것입니다. 순자는 벽을 짚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지요.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가뒀던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엄마, 또 시작이에요? 설인이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진짜로 누가 욕실에 기름을. 엄마, 피해망상 그만하세요. 설인이는 지금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도연아, 엄마 말 좀. 통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믿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었지요. 순자는 곧바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순자 어르신이시죠?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 한설인, 지금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50대 사업가를 만났어요. 똑같은 수법이더군요. 자기가 병원 원장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는 여러 명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동시에 여러 남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흥신소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증거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동네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CCTV 있어요? 집에 설치하려고요. 철물점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요. 순자는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CCTV를 2개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과 현관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손이 서툴러 한참이 걸렸지요. 하지만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지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 문 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침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지요. 누군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개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무게가 실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순자는 팔을 휘둘러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젊고 힘이 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지요. 와라랄, 와라라랄. 베개의 압력이 순간 약해졌습니다. 순자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침대 밑으로 들어갔지요.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침대 밑에서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거실로 나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지요. 후드를 쓰고 있었지만 몸매와 걸음걸이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설인이었습니다. 순자의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리고 5분 후 황급히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지요. 아침이 되자 순자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중년 경찰관이 맞아주었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어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살인미수 사건이네요.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아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설인도 있었지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아, 너희가 왜? 설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오셨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도연이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도연아. 이 여자가 엄마를 죽이려고.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연이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도연아, 무슨 소리야? 순자는 소리쳤지만 도연은 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설인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도연아, 이 여자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CCTV 영상도 있다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겠어요. 요즘 망상이 너무 심해요. 망상이 아니야. 진짜라고. 설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도연이 설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괜찮아. 우리 엄마가 원래 이러시는 게 아니야.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설인, 내가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는 거 다 알아. 설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제가 대체 뭘 어쨌길래 이러세요? 너 강남에서 50대 사업가 만났지? 흥신소에서 다 조사했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흥신소까지 썼어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제 그만해요. 엄마, 이제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도연은 설인의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걸 순자는 멍하니 바라봤지요. 혼자 남은 순자는 경찰서 담벼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오후 흥신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지요. 어르신, 여기 증거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한설인이 최근 한 달간 만난 남자가 5명입니다. 순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모습, 모두 다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설인, 진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수배 중이에요. 순자는 사진들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옆집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이상한 소리 나면 바로 경찰 불러주세요.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요. 순자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CCTV 앱을 켜놓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밤새 깨어있기로 했지요. 오늘 밤 설인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후드를 쓴 설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요. 설인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가스를. 순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인이 가스레인지 밸브를 만지고 있었지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방문을 확 열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나쁜 년아. 설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후드 속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지요. 어머니. 이게. 손 치워. 당장. 순자는 설인의 팔을 잡아채며 가스레인지에서 떼어냈습니다. 설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나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순자는 늙은 몸이었지만 필사적이었지요. 내가 우리 도연이를 죽이려고 했구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지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가 신고했던 것입니다. 설이는 경찰을 보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지요. 경찰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저를 때려요. 뭐, 이 뻔뻔한.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가스를 틀려고 했어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지요. 화면에는 설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례지만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 아들 여자친구예요. 아니, 사기꾼이에요. 순자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과 서류를 모두 꺼냈습니다. 경찰이 서류들을 살펴봤지요. 한설인 씨 맞습니까?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본명이 박미선이시죠? 결혼 사기로 수배 중이신 분 맞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설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일단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설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지요. 바로 그때 현관으로 도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새벽인데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도연에게도 연락했던 것입니다. 도연은 수갑찬 설인을 보고 얼어붙었지요. 설인아, 이게 무슨...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경찰관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주거침입,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결혼 사기 전과자라는 사실까지요.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거짓말. 이겠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증거 서류들을 보여줬지요. 5명의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레스토랑, 다른 호텔에서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보며 비틀거렸습니다. 설인아, 이게 뭐야?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지요. 경찰이 설인을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설인이 도연을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 아들. 내가 뭐 대수라고. 도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지요. 순자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엄마 말이 맞았어요. 목소리에 오열이 섞였습니다. 내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미쳤다고까지 했잖아요. 도연아, 괜찮아. 이제 끝났어.
순자는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비틀비틀 현관으로 향했지요. 도연아, 어디가?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혼자 좀 있게 해줘요. 도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요. 순자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옆집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순자야, 지금은 좀 내버려둬. 충격이 클 거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지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설인 정식으로 구속됐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고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도연이 걱정됐거든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순자는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지요. 도연아, 엄마야. 문 열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비상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지요. 도연아?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수면제 통이 널려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순자는 아들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지요. 우리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요. 맥박 약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순자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도연아,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도연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속에서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지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위세척 준비,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순자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했지요. 제발, 제발 우리 도연이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섰지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의사의 표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약을 복용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감입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안 돼, 안 돼. 중환자실로 옮겨진 도연을 봤습니다. 기계만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꼈지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려다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눈 좀 떠봐. 응? 하지만 도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만 순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지요. 모니터의 선이 점점 평평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도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간호사들이 순자를 떼어내려 했지만 놓지 않았지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아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영정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순자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박명숙 할머니가 순자의 어깨를 잡았지요.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냐?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지요. 20년을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들도 왔지요. 도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설인이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모양이었지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설인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솟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설인에게 달려들었지요. 내가 왜 여기 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순자는 설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말렸지요. 설인은 태연하게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문 왔어요. 제 남자친구였잖아요. 이 몹쓸려나. 순자가 설인을 때리려 하자 경로당 친구들이 붙잡았습니다. 설인은 비웃듯 웃으며 밖으로 나갔지요.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여자만은 가슴속에서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도연의 영정사진만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봤지요. 경로당 친구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밥이라도 먹어.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어. 박명숙 할머니가 문 밖에서 소리쳤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한설인 말입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순자의 눈에 갑자기 초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강남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대요. 상대는 60대 건설업자입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지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지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지요.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남긴 보험금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지요. 도연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순자는 영정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6시 순자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은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지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지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구 옆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훤히 보이는 자리였지요.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7시 정각 설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요.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순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아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지켜봤지요. 잠시 후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반백이었고 배가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설인이 환하게 웃으며 남자를 맞이했지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설인은 남자에게 뭔가 열심히 말하고 있었지요. 순자는 그 모습을 30분간 지켜봤습니다.
서린이 남자의 손을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자는 흐뭇하게 웃고 있었지요. 저 남자도 곧 당할 거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입구를 밀고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지요.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순자는 서린이 앉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주려 했지만 순자는 혼자 걸어갔지요. 서린은 남자와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을 세 채나. 바로 그 순간 서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요.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서린. 순자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순자를 봤지요. 누구십니까?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 조심하세요. 사기꾼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서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지요. 순자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 자료들이었지요. 이 여자 본명은 박미선입니다. 결혼 사기 전과 사범이고요. 지금도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남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게 정말입니까? 남자가 서린을 쳐다봤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이 저를 오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지갑을 꺼내 식사비를 테이블에 놓고 급히 나갔습니다. 서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천천히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었고 애교도 없었지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습니다. 할멈, 왜 자꾸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순자는 한 발짝 다가갔지요. 내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잖아. 뭐, 그 멍청한 아들, 알아서 약 처먹고 죽었으면서. 서린이 비웃었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지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순자는 와인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지요. 콰당. 와인병이 서린의 이마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붉은 와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으악!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살인이야. 경찰 불러요. 순자는 와인병을 든 채 서린을 내려다봤습니다. 서린은 바닥에 쓰러져 이마를 감싸고 있었지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 죽인가? 이걸로 끝이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옥에서라도 너를 찾아갈 거야.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지요. 차갑고 무거운 쇠고랑이었습니다. 할머니,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지요. 경찰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린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된 채였지요. 순자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아, 봤지? 엄마가 복수했어.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사가 앞에 앉아 질문했지요.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여자니까요. 하지만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잖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으로는 안 돼요. 저 여자는 또 빠져나갈 겁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지요. 할머니, 이러시면 할머니가 감옥에 가십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감옥이든 어디든 갈게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십니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요. 저 여자를 진작 못 막은 것만 후회돼요. 형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지요. 다음 날 순자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철창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남겨졌지요. 하지만 순자는 평온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지요. 도연아, 엄마 곧 갈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도연이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법정에 섰지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을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박명숙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지요. 순자야. 하지만 순자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 한 구석에 서린이 앉아 있었지요. 이마에는 큰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린이 입을 삐죽거렸지만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법정을 빠져나갔지요. 교도소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옥이든 지옥이든 너보단 낫다. 차는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 멀리 도연의 묘지가 있는 산이 보였지요. 순자는 창문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유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로 아들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도연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 형 다 마치고 갈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요. 자식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본능이었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순자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교도소 철문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순자는 눈을 감고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도연아. 그렇게 순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선가 또 다른 서린이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자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